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함수 파트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함수는 SUMIF, COUNTIF, AVERAGEIF. 앞에서 함수 배우셨었죠? SUM은 뭐 할 때 쓰는 거? 합계, COUNT는 개수, AVERAGE는 평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에서 기본 함수라고 하면서 잘 배우셨었습니다. 그 뒤에 뭐가 붙었나요? if가 붙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을 가지는 기본 함수의 연결형까지 한번 오늘 배워보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의미와 사용 예시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 기출문제 때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저와 같이 한번 익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카운트 if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죄송합니다. 카운트 if는 인수는 이렇게 들어갑니다. 제일 처음에 무엇이 들어가고 조건 범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조건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말을 맞춰보면 조건 범위 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를 구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되죠.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할 때 쓰는 함수가 COUNTIF다. 함수 마법사 한번 잠깐 보실까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시게 되면 이런 식의 화면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세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range라고 나오는데 이게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고요? 예, 조건 범위가 들어가는 거고요. 크리테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녀석이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조건 범위 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까? 그거 구할 때 쓰는 게 카운트 if고요. 그럼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다면은 SUMIF와 AVERAGE는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넣는 칸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인수를 하나 더 받게 되는 거죠. SUMIF는 조건에 맞는 합계, AVERAGEIF는요 조건에 맞는 평균, 카운트 if는 조건에 맞는 개수. 자, 인수 한번 살펴보죠. 당연히 조건 범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조건 범위 내에서 어떤 조건을 가진 것을 어디에서 합칠 겁니까? 라는 개념. 그렇게 되게 되면은 SUM이 들어가게 되면 합계가 나올 거고 AVERAGE가 들어가게 되면 평균이 나올 거다. 받아들이는 인수는 똑같습니다.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값이 달라질 뿐이지 함수의 사용법은 SUMIF나 AVERAGEIF나 차이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어려운 얘기 아니시죠? 요 녀석을 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결국 우리가 이 함수는 어렵게 쓰는 게 아니라 요것만 잘 따지실 수 있으면 된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먼저 요거 잠깐 살펴보고 예시로 들어가도록 하죠. 조건의 작성 요령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어요. 조건이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테니까 그 조건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기억해보자. 먼저 조건이 문자일 경우, 조건이 문자일 경우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문자를 써주시면 돼요.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주시는 거를 습관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따옴표를 안 하더라도 컴퓨터가 알아서 붙여주기는 하는데 나중에 함수를 2개, 3개 이상 연결해서 쓰실 때 따옴표를 간혹 가다가 컴퓨터가 못 해주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건 쓰실 때 문자일 경우 앞뒤로 따옴표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보죠. 지역이 경기인 자료수의 조건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조건란에는 뭐라고 쓰시라고요? 큰 따옴표 경기 쓰시고 큰 따옴표 닫아주시면 된다. 요렇게만 하면은 문자가 쉬울 것 같은데 문제에서 이런 경우도 제공이 됩니다. 뭐뭐로 시작하는 개념의 조건이 나타날 수 있고 뭐뭐로 끝나는 개념의 조건이 나타날 수 있고 무엇이 포함하는 조건을 사용하십시오 라고 문제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국 조건을 어떻게 쓰냐가 이 함수들의 관건이 된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경기로 시작하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쓰셔야 된다? 경기 뒤에 곱하기 문자를 쓰게 됩니다. 이 곱하기 문자를 우리는 엑셀에서 와일드 카드라고 불러요. 모든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모든 것. 물론 와일드 카드에는 곱하기하고 물음표가 있는데 시험장에서는 99.9%가 곱하기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말을 한번 맞춰볼까요? 경기 뒤에 모든 것이 와도 상관이 없다. 그렇죠? 경기도가 와도 되고 경기특별시가 와도 되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얘기세요. 앞에는 무조건 무슨 글자는 들어가고 경기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뒤에 어떤 게 오더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문제에서 나올 때는 경기로 시작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한다는 얘기죠. 요걸 역으로 생각하시게 되면 경기로 끝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셔라? 맨 뒤에는 경기라는 글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앞에는 어떤 게 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경기도 경기 이렇게 대한민국 경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앞에 요 와일드 카드를 붙여주면서 뭐뭐로 끝나는 개념을 완성시키시면 되시겠어요. 만약에 무엇이 포함되는 조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은 이제 응용이 되겠죠?
곱하기 문자를 이해하셨으니까 그러면 경기가 포함되는 이렇게 문제에서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은 경기라는 글자 앞뒤로 어떤 게 들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간에 경기라는 글자만 있으면 됩니다. 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조건을 완성시키면 되시겠어요. 문자로 조건이 발생할 때는 이런 식의 개념, 단순하게는 이렇게 쓰시면 되시는데 혹시 문제 푸시다가 무엇으로 시작하는, 무엇으로 끝나는, 무엇이 포함되는 그때는 와일드 카드를 어느 방향에 앞에 찍어줄 건가 뒤에 찍어줄 건가 앞뒤에 동시에 찍어줄 건가는 문제 보시고 판단하셔갖고 조건을 만드셔라. 문자일 경우 어려운 거 없으시죠? 숫자일 경우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숫자일 경우에는 부등호 개념으로 연결을 하시면 되시겠어요. 예. 보시죠? 요렇게 부등호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문제에서 크다라고 나와도 괜찮고 초과한다라는 의미가 나오더라도 이 기호를 쓰시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요 녀석을 크다, 초과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고 반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작다, 미만이다. 부등호와 는이 연결돼 있으면요. 크거나 같다, 다른 말로 이상이다. 반대로 이렇게 되시면요. 작거나 같다, 이하이다. 마지막으로 부등호가 이렇게 연달아서 앞뒤로 그러니까 사람 입술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면은 이 녀석은 아니다, 같지 않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예시 한번 보시죠. 만약에 문제에서 300 이상인 개수를 세리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큰 따옴표 이상 기호 치시고 300 큰 따옴표 닫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는 단어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신 만큼의 부등호를 써주시면 된다. 그럼 여러분들 요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자, 요거는 무슨 의미죠? 대답 한번 해보시죠. 네,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요 녀석은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거다? 200 미만이다. 혹은 200보다 작은 이런 식의 문제 조건으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요거는 어떻게 될까요? 아하, 요 입술 모양은 뭐가 된다? 아니다라는 거. 경기가 아닌 거에 개수를 쓰십시오. 개수를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요거는 문자하고도 같이 쓴다. 그래고 숫자 문자 공용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거죠. 마지막으로 요 녀석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제일 카운트 if나 썸 if, 에버러지 if에서 조건식으로 이렇게 쓸 때 제일 까다로울 수가 있으세요. 조건란에 무엇이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을 만들어 주실 때는 여러분들 요 모양을 머릿속으로 외워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균 이상이다라는 문제가 제공이 됐다. 그럼 그 조건을 어떻게 만듭니까? 일단 이상이란 기호 써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에버러지를 쓰게 되면은 컴퓨터가 이 녀석을 에버러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문자로 따져버리기 때문에 무엇이 뜬다? 오류가 뜨게 됩니다. 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함수가 연결돼서 조건으로 사용하게 되시게 되면은 부등호 쓰세요. 큰 따옴표 앞뒤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무슨 기호를 쓴다? M% 기호를 쓰게 됩니다. 뭐 이거 엔드 기호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명칭으로는 M%라고 부르는데 이 M%가 문자와 문자, 엑셀에서 수식과 문자를 연결하는 연결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연결자 역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고 그 뒤에 무슨 함수를 써준다? 에버러지 함수를 쓰게 됩니다. 예시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조건이 나올 때가 제일 까다롭게 문제에 출제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게 되시면 이 조건 쓰는 방식 기억하시게 되시면 웬만한 카운트 if, 썸 if, 에버러지 if는 다 계산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시겠어요. 요거 기억하셔갖고 앞부분, 세 부분 제가 이제 문자일 때, 숫자일 때, 그리고 함수가 조건으로 나타날 때 요 세 가지 잘 정리해 놓으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문제에 적용하시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선생님 말로 듣는 것보다 한번 함수를 사용하는 걸 보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예시 문제 보시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우리가 배웠던 거 적용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를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문제 한번 볼까요? 파란색이 문제입니다. 먼저 판매 금액의 총액을 구하십시오 라는 얘기가 나왔으면 이 녀석은 조건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예, 조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는 총액이니까 그냥 썸 함수 쓰시면 되시겠죠. 자, 우리 함수 마법사 한번 이용해 볼게요. 함수를 손으로 쓰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셔도 된다고 그랬었는데 함수 마법사를 이용하시는 게 나중에 커마 1급에서 함수 쓰실 때 가로 생각 안 하고 콤마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FX 누르셔갖고 함수 마법사 실행시켜 주시고 최근에 사용하는 함수에 썸이 있으면은
다행이고 없으시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 모두에 가셔갖고 여기다 갖다 놓고 함수의 시작 글자를 누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바로 S자 있는 대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썸 찾으셔갖고 확인 누르시게 되면 우리 앞부분에서 배우셨을 때 이런 썸 같은 함수는 무슨 함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영역형 함수입니다. 내가 필요한 부분 영역 잡고 확인 눌러주게 되면 거기에 대한 합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단순 썸에 대한 복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어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죠. 경기 지역의 판매 금액 합계. 자, 단순하게 합계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건이 달려 있나요? 예, 조건이 달려 있어요. 우리는 무슨 지역? 경기 지역에 해당하는 것만 합쳐야 된다. 그러면 조건에 맞는 합계가 되겠죠? 머릿속으로 무슨 함수 생각하시면 된다? 썸이프 생각하시면 잘하신 겁니다. 써보도록 하죠. 썸이프 쓰게 되면은 SUMIF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죠? 손으로 쓰셔도 되세요. 어떤 분들은 손으로 쓰셔갖고 함수마법사로 넘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편한 방법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방법이 맞다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함수를 쓰실 때 편한 방법이 있으셨다면 그 방법대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세 가지 칸이 나온다. 인수를 세 가지를 받아야 된다. 제일 처음엔 조건 범위. 일단 경기인지 아닌지부터 판별하셔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어디를? 이 범위 내에서. 이해되시죠? 두 번째, 크리테리아, 조건이네요. 여러분들 무슨 조건 찾으셔야 돼요? 예, 문제 속에서 경기라고 했으니까 우리 경기 이렇게 큰 따옴표로 경기라고 넣어주시면 되겠고 조건은 끝났습니다. 합칠 범위가 뭐죠? 무엇을 합계라고 그랬습니까? 금액을 합계라고 그랬죠. 판매 금액을 합계. 그러면 어디를? 여기를. 말 되네요. 여기서 경기 찾아서 여기서 경기에 해당하는 것만 합쳐요. 그래서 썸이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밑에 보면 경기 지역의 평균 판매 금액을 구해 보십시오 라고 나와 있으면 여러분들 요거는 그럼 여러분들 썸이프 배우셨으니까 요거는 썸이프 대신에 쓰는 방법은 똑같은데 뭐만 쓰시면 된다고? 네, 썸 대신 에버러지가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에버러지 if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러지 if 쓰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인수받는 것도 똑같죠? 어디를? 지역 중에서 지역 범위 잡으시고 조건으로 무엇을? 당연히 경기죠. 경기에 해당하는 평균이니까. 그런 다음에 자 계산될 범위는 판매 금액 이렇게 말 되죠? 그리고 어렵지 않구나. 단독적으로 나오면 이렇게 어렵지 않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2002년 판매 물량이 300 이상인 판매 금액의 합계. 자 보시죠. 범위 조건을 잘 보세요. 2022년에 판매 물량이 얼마 이상이셔야 돼요? 네, 300개 이상인 거에 해당하는 판매 금액을 합쳐라. 그러면 조건 범위가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2002년에 판매 물량이 조건 범위로 들어가야 되겠고. 그렇죠? 300 이상이니까 숫자에서 이상 기호 찾으셔갖고 300 써주시면 되시겠죠? 마지막으로 판매 금액을 합칩니다. 자, 함수는 일단 썸이프가 되겠죠. 한번 사용한 거는 최근에 사용한 함수에 가시면 바로 찾으실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시겠고 썸이프 들어가갖고 자, 조건 범위 어디? 2002년에 판매 물량 중에서 자, 조건이 어떻게? 300 이상 좋습니다. 그렇죠? 이상 기호와 300을 큰 따옴표 안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시겠어요. 마지막으로 계산될 범위는 어디가 될까요? 판매 금액이 약하니까 이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래서 이 녀석도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보시죠. 지역명이 주로 끝나는 지역수. 문제가 조금 재밌습니다. 지역명이 주로 끝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해당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광주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고. 그렇죠? 맨 뒤에 주자만 오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주도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그러면 지역수니까 개수가 되겠죠? 쓰여야 될 함수는 조건에 맞는 개수니까 count if를 사용하시면 되시겠네요. 자, count if 가셔갖고 조건을 어떻게 쓸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건 범위 당연히 지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죠? 지역이 들어갔는데 조건이 뭐라고요? 제주, 광주 이렇게 쓰시면 되시겠어요? 아니면 주로 끝나는 개념입니까? 주로 끝나는 개념이죠? 그러면 큰 따옴표 하신 다음에 와일드카드 곱하기 문자 쓰시고 주를 쓰시게 되시게 되면 아까 강사가 그러더라. 이렇게 쓰게 되면 주로 끝나는 개념. 그래서 확인 누르게 되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여러분들 눈으로 확인되시나요? 광주하고 제주 2개가 있으니까 답으로 2개가 나와야 되는 게 맞으시겠죠.
이런 식으로까지 연습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sum if, count if, average if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응용 문제입니다. 이제 기출 예시 한번 보시면서 여기까지 완성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문제를 잘 살펴보시죠. 홈런 개수가 400개 이상인 타자들의 평균 삼진수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용할 함수를 문제에선 이렇게 제공을 합니다. 뭐하고? count if하고 sum if를 이용해서 계산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count if와 그런 다음에 무엇을 이용해서? sum if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이 드실 거예요. 선생님 이거 에버러지 if로 구하면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시험장에서 제공된 함수가 에버러지 if를 주질 않고 sum if, count if를 이용해서 완성하라고 하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한 함수가 아니라 문제에서 제공한 함수를 이용해서 답을 완성시키셔야 됩니다. 그랬었을 때 선생님 근데 평균이면 sum은 합계고 count는 개수인데 평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약간의 수학적 개념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평균 구할 때 어떻게 구하십니까? 뭐에서 무엇을 나누면? 합계에서 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간고사라 그러면 모든 점수가 나오면 그 점수를 다 합친 다음에 나누기 내가 친 과목수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오죠? 평균이 나오죠. 그럼 같은 개념으로 여기도 먼저 sum if를 구해서 나누기 count if를 하게 되면 평균이 나오겠구나. 그래서 시험의 의도는 요 두 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개념까지가 시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겠죠. 함수를 몇 개 써야 될까요? 2개를 써야 되겠죠? 따라오시면 되시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뭐에서 뭐를 나눈다? 합에서 개수를 나누는 게 평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뭐부터 씁니까? 그렇죠. sum if부터 써야 되겠죠. 그러면 sum if에서 개념 한번 볼까요? 홈런 개수가 몇 개 이상인? 40개 이상인 삼진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먼저 제1조건 범위로 홈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고, 자, 조건 써볼까요? 얼마 이상? 40개 이상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그 사람들의 삼진을 일단 합쳐 놓습니다. 말 되네요. 그러면 홈런이 40개 이상인 사람들의 삼진의 합계가 나왔고, 합계해서 나누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 잘 하셔야죠. sum if는 나누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건에 맞는 합계를 위해서 만들어진 함수죠. 그럼 선생님 나누기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식 표시줄로 넘어가셔서 여기서 나누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나눌 개념은 count if로 구하시면 되겠다. 그럼 다시 함수를 추가합니다. 두 번째 함수 추가하실 때는 여러분들 fx 누르시면 안 되시고 앞에 보시면 조그만 삼각형 있는 거 요거 누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가 사용했던 함수가 쭉 나오고 함수를 추가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이거는 함수의 중첩이라고 우리 앞부분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count if 쓰신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어디가 됩니까? 홈런이 몇 개 이상? 40개 이상인 사람 수를 세리면 되겠죠. 자, 말로 맞는지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홈런이 40개 이상인 사람들의 삼진을 쭉 합쳐놓은 다음에 홈런이 40개 이상인 사람들이 몇 명이었냐? 그걸 나누기 하게 되면 우리가 에버러지 if를 쓰지 않더라도 무엇이 나온다? 평균이 나타날 수 있다. 요게 이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단골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에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sum if, average if, count if의 개념을 잘 잡았다면 이런 식으로까지도 응용을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들 이런 함수 나왔을 때 어려움 없이 함수를 해결하실 수가 있으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화면으로 돌아와서 오늘 배우셨던 함수 어렵지 않으시죠? 개념 잘 잡으세요. 앞에서 배우셨던 함수 뒤에 if가 붙어서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어려운 개념 아니다. 뭘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계속 함수는 말씀드려요. 인수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일단 여러분들 필요하다면 외워놓으시는 것까지 필요합니다. 외워놓으시고 그 인수에 적당한 영역 혹은 적당한 조건을 정확하게 집어넣으신다면 함수는 알아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말씀 드리는 거죠. 자, 오늘 sum if, average if, count if 잘 배우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뒤에 S자가 붙는 sum ifs, count ifs, average ifs. S가 붙으니까 복수네. 예, 맞습니다. 조건이 2개 이상 들어갈 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